안녕하십니까. 2024년 7월 22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. 한동훈 특검법이라는 것이 있죠. 조국 혁신당이 그 1호 법안으로 낸 것인데, 이 부분에 관해서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들이 최근 들어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.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이겁니다. 한동훈 특검법은 7월 말 늦어도 8월 초에는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. 이제는 해야 할 때가 됐다는 판단이다. 이렇게 얘기합니다.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이 제기한 여론조성팀, 댓글팀 의혹도 있지 않느냐. 국민의힘 스스로 한동훈 특검법 추진 논리를 강화시켜준 꼴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한동훈 특검법이라는 거는 원래 조국 혁신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낸 거거든요. 이거는 이제 한동훈 후보가 고발사주, 윤석열 대통령의 고발사주 의혹이 있었죠. 거기에 연루됐다는 이런 주장, 그거 하나에다가 그 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그 징계를 했었는데 이 징계가 재판으로 넘어갔죠. 행정심판으로 넘어가 있습니다. 이 부분을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고의로 패소했다. 그 의혹. 그 다음에 자녀 논문 대필 의혹. 여기에다가 이제 최근에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얘기한 여론조성팀 추가까지 해서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이제 이 특검 도입의 명분으로 삼겠다. 뭐 이런 거거든요. 근데 민주당이 원래 이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 힘을 싣지 않았습니다. 제가 그 힘을 싣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.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우선 고발사주 의혹은 이 당시에 한동훈 그 후보가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입니다. 근데 이거는 주로 그 검찰총장과 수사정보정책관인가요? 뭐 하여튼 그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. 그리고 그 사이에서 과연 고발사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. 그거 결국 뭐 입증이 안 됐죠. 근데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거기에 연루됐다? 이게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, 딸 논문 대필? 이것도 대필은 뭐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뭐 다른 대학 입시나 이런 데 쓰였어야 이게 뭐 업무방해나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거든요. 근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. 그러면 이것도 뭐 별 근거가 없는 것이고, 고의 패소 의혹. 이거는 우선 패소를 한 건 맞는데, 자, 거기에 고의가 있었느냐? 그걸 어떻게 입증하죠?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. 왜냐면 당시에 이제 검사, 공소 유지를 하는 검사를 바꿨다는 건데, 그거는 뭐 인사나 뭐 다른 이유에 의해서 그야말로 어떤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. 그거를 고의가 있다는 것을 누군가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특검인들 과연 입증할 수 있을까?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런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여론조성팀, 댓글팀인데, 이거 이제 한동훈 후보는 지금 팬덤들의 자발적인 그 댓글,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뭐 이게 조직적이었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, 자기 뭐 카톡도 공개하고 뭐 이랬는데, 글쎄 그거는 장해찬의 주장이고요.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 장해찬이 이제 한동훈 대표가 된 이후에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어떤 호위병 노릇을 해야 되거든요. 그리고 얼마나 근거가 있을 것인가, 장해찬의 주장이.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그 핵심 쟁점이 되는데, 아마 다른 세 가지에 비해서는 장해찬의 댓글팀이 이게 그나마 약간의, 이거는 이제 같은 과거 한솥밥을 먹던 사람의 주장이니까 그나마 조금 뭐 근거가 있을까 말까 한 정도. 예를 들어서 이재명 전 대표가 지금 관여하고 있는 이장으로 있는 제명인의 마을, 그 제명인의 마을 사람들 또는 개딸들이 집중적으로 어느 사이트에 가서 이재명 홍보 아마 지금도 하고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저 양문석 의원이 뭐 한동훈 뭐 칭찬한 뭐 댓글들 뭐 이런 것들을 모아서 분석했다 어쩌고 하는데, 만약에 국민의힘의 누군가가 이 일반적인 사이트들에서 이재명 후보를 옹호하는
이런 식의 댓글들을 뭐 예를 들어서 몇천 건, 몇만 건 모아서 분석해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일 겁니다. 아마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.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재명 후보도 댓글팀이 있었다,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냐? 그런 대목이거든요. 물론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얘기했듯이 정말 제3의 댓글팀, 여론조성팀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죠. 근데 이제 저희들의 그동안의 취재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한동훈 후보는 법률가입니다. 그리고 드루킹 사건도 있었습니다. 드루킹 사건을 겪은 한동훈 후보가 과연 이 불법적인 댓글팀을 운영을 했을까? 더군다나 그때는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이 저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 법무부 장관 초기에는 정치하겠다는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닌가요?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검찰총장을 하고 싶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다면 이게 과연 그 불법이라는 거, 드루킹이 처벌을 받고 그런 거를 뻔히 보고 본인도 똑같은 일을 나는 들키지 않겠지라는 생각 아래 운영을 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안 되는데, 만약에 진짜 그랬다면 그건 이제 뭐 대담하거나 아니면 정말 이게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했겠죠. 뭐 장해찬 전 최고위원 정도가 나 했습니다라고 폭로해서 그냥 이 범죄 혐의가 다 드러난다? 뭐 그 정도면 아마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뭐 조사를 해볼 필요는 저는 있다. 뭐 장해찬이 주장을 하니까. 뭐 그런 정도고. 근데 그런 데에 민주당이 지금 덜컥 올라탄다? 글쎄, 우연부담이 좀 있는 건 아닌가요?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, 이제 최근에 한동훈 특검법에 소극적이었다가 이렇게 찬성하게 된 거는 뭐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한동훈 후보의 그 제안, 제3자 추천, 뭐 이런 것들이 좀 고려할 만한 요소가 있는데 최근에 그 요소가 해소됐다.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가 되면 그러면 제3자 추천 특검법 곧바로 올라올 것 같지 않다.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한동훈 특검법을 우리가 검토하기 시작했다.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과 다릅니다. 한동훈 특검법이 이게 해봤자 별 도움이 안 된다. 자칫하면 역풍을 몰고 온다는 그런 판단하에 동의를 안 했었는데, 지금 이제 뭐 댓글팀 의혹 뭐 이런 것까지 있으니까 그래 한번 더군다나 뭐 대표가 될 것으로 보이니까 흔들어 보자 뭐 이런 거 하나. 그다음에 그것 말고 저는 보다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게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관계입니다. 이관계. 무슨 얘기냐면, 자, 이런 이제 네 가지의 사유를 들어서 이 사유 자체가 뭐 말이 안 되고 그나마 조금 뭐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 정도는 뭐 댓글팀 뭐 이런 정도인데, 그건 이제 뭐 조사해 보면 되는 거고. 자, 근데 왜 이걸 이관계라고 얘기를 하느냐? 요 네 가지 사유를 들어서 한동훈 특검법을 이제 조국 혁신당과 협조를 통해서 국회에서 표결을 했다. 그건 뭐 당연히 통과되겠죠. 지금 뭐 개혁신당까지 합치면 뭐 192석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통과되겠죠. 과반이면 통과되는데. 자, 그러니까 그 민주당 단독으로도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민주당이 여기에 손을 들어주느냐 안 들어주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.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당이 이제 딱 이 한동훈 특검법에 올라타니까 뭐 가결이 될 겁니다. 가결이 되면 정부로 이송을 하겠죠. 자,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? 제의 요구,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 아닌가? 이게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꽃놀이패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의 요구를 했다. 그러면 이제 한통속이다. 응? 자, 한동훈의 범죄 혐의를 감춰주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앞장섰다. 뭐 이렇게 이제 공격을, 정치 공세를 퍼붓겠죠. 그렇게 퍼부어도 일반 국민들 가운데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왜 한동훈을 감싸지? 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럼 이제 한통속이다 이렇게 공격할 것이고, 그렇지 않고 제의 요구를 안 했다. 그냥 받아들인다. 그러면 역시 윤한 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국면으로 갔구나. 이 두 사람 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거다. 실질적인 관계에 어떻든 간에 그 형식 한동훈 특검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였다는 것만 가지고
이제 이 두 사람 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국면이라는 걸 국민들한테 선전하기에 딱 좋은,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수사하자고 한다, 이런 단순 논리로 선전선동을 하기에 딱 좋은 소재라는 거죠. 어떤 경우라도 민주당은 공세를 펼치기에는 적당한 소재거리가 되는 겁니다. 저는 이게 더 근본적인 이유라고 봅니다. 자,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? 한동훈 특검법이 이제 정부로 넘어왔을 때 윤 대통령은 받아들일까요? 아니면 거부할까요? 이게 사실은 윤 대통령으로서도 굉장히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. 그거는 제가 보건대 여기서 그냥 한동훈, 그 당시에는 집권당 대표가 돼 있을 테니까 한동훈 대표와 별로 그 소통 없이 윤 대통령 스스로 결정한다? 아, 그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. 여기서 이제 윤한 관계가 재조명될 겁니다. 잘 소통을 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, 그 당시에는 이제 8월 이렇게 넘어가면 국민의힘 대표의 그 의견, 왜냐면 제가 늘 이재명 피고인의 범죄 혐의 뭐 얘기해가면서 이 범죄 혐의의 유무죄는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이재명이다,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.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문제를 만약에 특검으로 넘어갔을 때 유죄가 나올 가능성 또는 뭐 조사 결과 뭐 사실로 밝혀질 가능성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은 한동훈일 겁니다. 그러면 이제 한동훈 쪽과 소통을 통해서, 왜냐면 이게 그냥 무조건 제의 요구해야 된다, 꼭 그건 아니거든요. 길게 보면 만약에 한동훈 특검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였는데 근데 나중에 가서 한동훈 특검을 했는데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, 그러면 이제 한동훈, 이재명이 무죄 받은 거나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겠죠. 그럼 그 역풍이 한동훈의 대권 행보에 아마 날개를 달아주는 모양새가 될 거예요. 그런 것까지도 다 감안해야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한동훈 그 당시의 국민의힘 대표와 잘 협의를 해서 한동훈 대표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. 저는 제가 뭐 이건 이 혐의 내용 뭐 4가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4가지에 대해서 한동훈 그 후보가 제일 잘 알 거거든요. 만약에 아무리 털어도 정말 나올 게 없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한동훈 특검법을 그냥 수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. 아니, 범죄가 없는데 그걸 찾아서 덮어 씌운다? 지금 이재명 대표가 꼭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창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. 창작이면 재판 빨리 끝내면 되죠. 그럼 무죄 나올 거 아닙니까? 그 논리가 한동훈에도 적용이 된다.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민주당은 민주당 나름대로 정치 공세용으로 꽃놀이패다라고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역이용할 경우 오히려 이 이해관계로 인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몇 달 뒤에는 이익을 취해 여권 전체가 어떤 굉장한 정치적 이득을 얻을 수도 있다.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 한동훈 특검법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것은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